네, 이번 시간에는 숫자 인식 인공지능을 만들 때 이 인공지능 모델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인공지능을 만들게 되었네요. 이렇게 인공지능을 만들 때 데이터 전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데이터 전처리를 잘 한 다음에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는 우리 책에서 설계하는 인공지능 모델은 그렇게 깊은 모델은 아니에요. 4 개의 층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조금 간단한 모델입니다. 여기에서 설계는 제가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에 있는 값들은 제가 임의로 넣은 겁니다. 네. 은닉층의 값들, 입력층과 출력층은 임의로 넣은 건 아니에요.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값들은 여러분이 바꾸셔도 됩니다. 은닉층에 있는 뉴런의 숫자는. 자, 그럼 각각의 층들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층은 입력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넣는 층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층은 출력층입니다. 결과가 출력이 돼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층은 은닉층입니다. 이렇게 신호가 가면서 신호의 세기가 막 바뀌게 되는 층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고요. 4개의 층으로 하고 첫 번째 층의 뉴런의 개수는 784, 두 번째는 512, 세 번째는 256, 마지막은 10개로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입력층은 왜 784로 하느냐? 자, 바로 우리가 각각의 데이터는 28 곱하기 28의 형태죠. 이것을 어떻게 바꿨어요? 784로 바꿨죠. 그죠? 네. 이 784의 데이터가 한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한 줄로 돼 있는 것 자체를 그냥 입력층에 넣는 거예요. 784개. 네. 그래서 입력층의 뉴런의 수도 각각이 하나의 뉴런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784로 정했습니다. 네. 입력받는 데이터와 숫자가 동일해야 되니까. 첫 번째 은닉층의 노드는 512개로 했어요.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512개 정도 조금 줄여서 한다. 뭐 늘려도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은닉층에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층으로 갈 때에는 활성화 함수를 렐루 함수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두 번째 은닉층의 노드의 수는 256개예요. 이것도 제가 임의로 정했습니다. 이때도 자 784에서 그죠? 여기에서 마지막 여기에서는 가장 첫 번째에는 이렇게 인풋 쉐입을 넣어 줘야 돼요. 넣어 줘야 되는데 중간에서 은닉층에서 은닉층으로 갈 때는 굳이 넣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256개의 노드로 하고 그다음에 다시 넘어갈 때 네. 마지막 층으로 갈 때에도 활성화 함수는 렐루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노드가 10 개예요. 왜 마지막 노드는 10 개로 했을까요? 그렇죠. 신호가 우리가 10 개로 구분을 하잖아요. 10개 중에 뭐가 가장 신호가 큰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출력을 10 개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확률의 값으로 이걸 딱 분류를 하기 위해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소프트맥스 함수. 소프트맥스 함수는 언제 쓴다고 그랬죠? 네. 바로 이 값의 총합을 1로 바꿔주는 겁니다. 1로 바꿔주면 결정하기가 쉽겠죠. 이거를 뭐 얘는 0.1, 얘는 0.1, 얘는 0.7, 0.01, 뭐 0.03 이렇게 되면 얘가 가장 크니까 얘가 정답이겠다. 얘가 70% 확률로 이거를 예측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소프트맥스 함수를 분류 함수에서는 써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실행 결과가 이와 같아요. 자, 우리가 시퀀셜 모델을 사용했고, 그죠? 자, 전결합층을 만들었는데, 네.
첫 번째는 512개, 두 번째는 256개의 노드, 마지막은 10개의 노드가 있습니다. 자, 뒤에 요 40, 19, 20 이거는 파라미터예요. 가중치의 개수. 이렇게 제가 선으로 이렇게 하는 이 선들의 개수가 이만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게 지금 4개 층밖에 없는데도 계산할 게 어마어마하죠. 이 층이 많아지고 노드가 많아지면 더 많아집니다. 자, 액티베이션 함수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개로 하고 토탈 파라미터가 535, 818개가 있다. 뭐 이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코딩을 할 텐데 코딩을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걸 하면서 한번 코딩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이제 우리가 모델을 만들 거예요. 인공지능 모델을 시퀀셜로 만들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퀀셜 모델을 앞에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시퀀셜을 하나 로드를 했죠.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습니다. 자, 이제 모델이라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이 모델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름을 바꾸셨으면 뒷부분에서도 이 바꾼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인공지능 모델 만들 건데 이건 시퀀셜로 만들겠다. 시퀀셜로 만들겠다. 자,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층을 추가를 할 거예요. 층을 추가를 할 건데 이제 내가 만든 모델이라는 함수에다가 모델에다가 add를 합니다. 뭐를 하느냐? 댄스. 네, 정결합층을 추가하는데 이때 내가 정결합층 추가할 때 받는 쪽의 개수는 512개입니다. 로 하고요. 인풋.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인풋할 것인가? 인풋 레이어는 인풋 쉐입. 이건 문법이에요. 네, 인풋 쉐입은 784개를 넣어주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인자는 해당 은닉층의 노드고요. 두 번째 인자는 입력받는 데이터 형태입니다. 네, 첫 번째 은닉층의 노드는 512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달을 할 때, 얘를 전달할 때 모델에다가 또 add를 해요. 이제 뭘 add하느냐? 액티베이션을 하는데 얘도 우리가 여기 위에서 추가한 거예요. 여기 액티베이션. 네. 어디에서 나왔냐? 자, 헷갈리시면 위쪽에서 우리가 추가를 한 거고요. 액티베이션 함수 뭘 할 것이냐? 자, 여기에서 내가 렐루 함수를 쓰겠다. 끝나요. 자, 그럼 첫 번째가 끝났고 두 번째 은닉층 한번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모델에다 또 add를 할 거예요. 층을 계속 추가하는 거죠. 댄스. 자, 이번에는 그냥 값만 추가를 하면 됩니다. 값만 256. 네. 이번에도 액티베이션 함수를 넣어줘야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텐서플로우만 사용하면 앞에서는 몇 개였고 그리고 지금은 몇 개고 이거를 각각 전부 다 해줘야 되는데 네. 두 번째 은닉층부터는 입력받는 노드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서 여기로 받았다. 얘가 알아서 해줘요. 이래서 케라스가 편한 거죠. 자, 모델 add 액티베이션을 네, 여기서 이것도 렐루 방식으로 뭐 여러분 활성화 함수는 바꾸셔도 돼요. 그다음에 모델 마지막 댄스 이제 최종 10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값을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액티베이션을 소프트맥스로 해야 됩니다. 소프트맥스. 네, 총합이 1이 되도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들었는지 서머리를 해볼 거예요. 내가 어떤 모델을 만들었나.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모델 만든 거 끝이에요. 설계를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을 할 때 이렇게 설계 도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그럼
위에 있는 값들은 출력되는 값들이 아니고 이 서머리 함수에 해당하는 값만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이 값을 한번 여기에서 볼게요. 네. 이렇게 파라미터 값도 쭉 나오고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해석. 일단 모델은 시퀀셜 모델이라는 겁니다. 시퀀셜 모델이고요. 자, 레이어를 나타내는 레이어 부분과 레이어의 모습을 나타내는 아웃풋 쉐입, 그리고 각 노드와 편향을 연결하는 가중치의 수가 바로 파라미터 부분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자, 첫 번째 레이어, 첫 번째 은닉층은 51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죠? 총 401920. 자, 이거 값은 네, 조금 어렵지만 한번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 갈까요? 자, 784개죠. 784고 512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몇 개로 연결되어 있느냐?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편향이 하나 있는데 편향에서 각각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으니까 512 더하면 이 값이 나와요. 네. 이 값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실 때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요. 얘가 알아서 계산은 해줍니다. 네, 마찬가지로 네, 256에서 512에서 256은 이런 식으로 512 곱하기 256 더하기 256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마지막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총 파라미터 요거 다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한 번에 계산해야 할 양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을 설계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인풋 쉐입 바꾸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 출력증 값 바꾸시면 안 되고요. 소프트맥스 바꾸시면 안 되고, 하지만 이 512, 256, 렐루 이런 값들은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해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